안녕하세요. 9월인데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네요. 그렇다고 실내에서 에어컨만 쐬고 있자니 답답증이 올라옵니다. 여행은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번 9월 초에 개통한 출렁다리도 보고 한탄강 주상 전리길을 걸을 생각으로 경기도 포천에 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가람누리 전망대인데요. 출렁다리가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람누리 전망대는 비둘기낭 폭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람누리 전망대 주차장인데요.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기껏해야 15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할 것 같네요. 주차장은 여기 외에 비둘기낭 폭포 옆에 있는 캠핑장 주차장이 있고요. 10월 13일까지 열리는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든 페스타 주차장은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많이 걸으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최대한 전망대 주변에 주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주차장 입구 쪽에 매표소가 있고요. 매표소 오른쪽으로 전망대로 올라가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렁다리로 가려면 한탄강 가든 페스타 입장료 6,000원을 내야 하는데요. 3,000원은 포천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하니 입장료는 3,000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축제 이후에도 입장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9월 12일까지 무료 입장이라 그냥 들어갔습니다. 시작부터 신나네요. 11시 20분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카페가 나오고요. 카페 오른쪽으로 계단을 더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가 특이하게 생겼네요. 전망대 정상까지 나선형 무장의 길로 오를 수 있는데요. 포천은 출렁다리를 포함해서 주변 산책로들이 대부분 무장의 길로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전망대에 서니 Y형 출렁다리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출렁다리를 기준으로 왼쪽 전방에 한탄강 가든 페스타 축제장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한탄강 하늘다리가 보이네요. 한탄강과 어우러진 풍광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한몫했네요. 이제 출렁다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비둘기낭 폭포로 직접 갈 수도 있네요. 이쪽은 카페로 내려가는 계단인데요. 와, 포천의 풍경 맛집이네요. 야외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뷰가 정말 근사합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바로 오른쪽에 출렁다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출렁다리까지 무장의 길로 되어 있고요. 댕댕이가 오는 것을 보니 반려견 출입도 가능한가 봅니다. 아, 반려견은 안고 건네면 되네요. 출렁다리는 무주탑 형태의 Y형 다리인데요. 410m로 국내 최장이라고 합니다. 걸어보니 무주탑이라 그런지 좌우로 많이 흔들리네요.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협곡을 조망할 수 있는데요. 풍경이 참 멋지네요. Y자의 가운데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비둘기낭 폭포 방향이고요. 왼쪽이 가든 페스타 방향입니다. 일단 가든 페스타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출렁다리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데요. 전망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 Y자 형태가 잘 보이네요.
출렁다리 걷는 것은 여기에서 멈추고요. 비둘기낭 폭포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른쪽이 아까 출발했던 전망대 카페 방향이고요. 왼쪽이 비둘기낭 폭포 가는 방향입니다. 비둘기낭 폭포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뒤돌아서 바라보는 풍경도 보기 좋네요. 출렁다리를 건너 계단을 내려가면 매표소 건물이 보이고요. 건물 왼편 숲길로 가면 됩니다. 숲길은 야자매트가 깔려 있어 걷기 좋았고요. 무엇보다 그늘이라 걷기가 좀 수월하네요. 사실 출렁다리는 많이 더웠습니다. 모자 챙기는 것 잊지 마세요. 10분 정도 걸어가면 포장길이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걸어가세요. 나무 펜스가 있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여기저기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2분 정도 가면 오른쪽에 정자 쉼터가 나오고요. 여기를 지나면 바로 왼쪽으로 비둘기낭 폭포 입구가 나옵니다. 10년 전쯤 여기 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많이 정돈된 분위기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비둘기낭 폭포가 나옵니다. 물색이 옥빛이네요. 비둘기낭 폭포는 약 27만 년 전 현무암 주상절리 협곡에서 형성된 폭포라고 하는데요. 비둘기낭이라는 이름은 비둘기 둥지처럼 움푹한 모양 때문에 붙여졌다는 설과 비둘기 수백 마리의 서식지라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현재 천연기념물 제53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폭포 주변이 주상절리 형태이고 하식동굴도 눈에 띄는데요. 아쉽게도 폭포물이 떨어지는 장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탄강 주상절리를 걸을 생각인데요. 비둘기낭 폭포를 마주보고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한탄강 주상절리길 안내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비둘기낭 순환 둘레길을 걸어보려고 하는데요. 3코스인 벼룩길과 4코스인 멍우리길 일부 구간을 돌아보고 하늘다리를 건너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안내도 왼편에 있는 한탄강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전망대에서니 한탄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50분인데요. 한탄강 하늘다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목장길을 걷는 느낌이 듭니다. 길이 공사 중이라 막혀 있네요. 잠시 차도로 나갑니다. 저 앞에 하늘다리가 보이네요. 차도를 지나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넓은 공터가 보이는데요. 푸드트럭과 푸드코너가 입점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상절리길 상에는 여기 외에 음료수를 살 수 있는 매점이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드실 간식이나 물은 꼭 준비해 오시고요. 화장실도 하늘다리를 지나면 벼룩길 중간 이상은 가야 나오니 트레킹에 참고하세요. 한탄강 하늘다리를 왼쪽으로 끼고 푸드코트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아스팔트 길을 건너면 멍우리 협곡 설명 표지판이 보이고요. 오른쪽 길로 가면 됩니다.
야자 매트가 깔려 있어 길은 푹신하고 좋은데 이 구간은 상당히 덥습니다. 서바이벌 게임 체험장을 지나면 앞에 대회 상교가 보이고요. 다리 밑으로 걸어가면 길 안내 편말이 나오는데요. 부소천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숲길이 이어집니다. 비둘기낭 순환 둘레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간인데요. 뭔지 모르게 운치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높고 참 예뻤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지만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저 앞에 의자가 보이네요. 그늘도 있고 해서 잠시 앉아 쉬었는데요. 나무색이 변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단풍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안 걸어가면 데크길이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한탄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벌써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한탄강 절벽 중간에 동굴이 있는데요. 하천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하식 동굴입니다. 과거에는 동굴이 있는 높이까지 강물이 흘렀다고 하네요. 하식 동굴을 지나면 가파른 계단이 나오고요. 다시 계단을 내려가면 데크길이 끝나면서 편말이 나오는데요. 아, 여기가 멍우리 협곡 전망대인가 봅니다. 내륙에서 용암의 흔적을 가장 잘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둥그렇게 휘어져 있는 현무암 협곡이 아주 멋지네요. 저기가 주상절리 4코스 멍우리길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인 것 같은데요. 왠지 건너가기 어려워 보이네요. 더 위쪽에도 징검다리가 있다고 하니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망대에 설치된 흔들 의자에 앉아 풍경을 감상하며 한참 쉬었습니다. 다시 부소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벼룩길은 계곡 옆으로 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계곡 위쪽 숲길을 걷다 보니 멀리서 물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일반적인 계곡 트레킹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계곡을 볼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고요. 거의 숲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동안 숲길을 걸어가면 포장로가 나오고요. 표지판이 보일 때쯤 길이 갈라지는데요. 아래로 내려가야 징검다리가 나올 것 같은데 오른쪽 길이 부소천 방향이라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멍우리 협곡 탐방 안내소가 있어 마침 잘됐다 싶어 길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계시네요. 참 안내소를 지나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트레킹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저는 다시 갈림길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갈림길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운천 터미널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한탄강과 가까워졌네요. 아까 멍우리 협곡 전망대에서 봤던 징검다리가 보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징검다리 가는 길 표지가 보이는데요. 우천시 통행 불가라고 돼 있는 것을 보니 자주 잠기는 것 같습니다. 위쪽 징검다리는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3코스 벼룩길과 4코스 멍우리길을 연결하는 곳은 징검다리밖에 없는데 슬슬 걱정이 됩니다. 왼쪽 강 건너편으로 멍우리길이 보입니다. 여기가 징검다리인데요. 물도 많고 징검다리가 유실된 구간이 제법 많네요.
가까이 가보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내지도에서 비둘기나 순환 코스를 추천하길래 와본 건데 막상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많이 아쉽네요. 출렁다리도 좋지만 여기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상절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네요. 아쉽지만 왔던 길로 돌아가야겠네요. 2시 57분 부지런히 원점 회귀합니다. 4코스 멍우리길을 갈 수 없어서 코스를 수정해야겠네요. 3코스 벼룩길 쪽에서 하늘다리를 건너서 2코스 가마솥길을 거쳐 가든 페스타를 지나 Y형 출렁다리를 건너서 가람누리 전망대로 되돌아갈 생각입니다. 아까 지나갈 땐 몰랐는데 한탄강 둘레길 부근이 목초지인가 봅니다. 말이 있네요. 대외 상교가 보이는 것을 보니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저 앞에 푸드트럭과 한탄강 하늘다리가 보입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이 어둑어둑하네요. 하늘다리를 건너면 한탄강 가든 페스타 방향으로 이 코스인 가마솥길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가 더 자세하게 보이네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하늘다리도 200m나 되어 꽤 길게 느껴지네요. 다리를 건너면 마당교와 한탄강 가든 페스타로 가는 길 안내판이 나오는데요. 설명을 보니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는데요. 계단길이 경사가 급하다고 해서 좀 돌아가더라도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탄강 가든 페스타까지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가면서 보니 한탄강 하늘다리가 제법 길고 웅장하게 보입니다. 한동안 데크길이 이어지는데요. 이 코스 가마솥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저기 마당교가 보이네요. 마당교로 내려가는 길은 무장의 길이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포천시가 무장의 길 조성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마당교가 생각보다 기네요. 여기저기 다리를 많이 만든 것 같은데 왜 한탄강 징검다리는 소홀한 건지 여전히 아쉽습니다. 무장의 길이라더니 다리 끝은 계단입니다. 오게 티네요. 한탄강 가든 페스타 가는 길 표지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동안 걸어가면 한탄강 가든 페스타 배표소가 나오고요. 저는 저 멀리 보이는 Y형 출렁다리로 갈 건데요. 한탄강 가든 페스타 장소가 워낙 넓어서 전기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전기자전거는 시간당 2만원이니 참고하시고요. 제가 걸어보니 제대로 둘러보려면 전기자전거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출렁다리 입구 쪽 주변을 잠시 돌아보았는데요. 여기는 뎁사리 정원입니다. 솜사탕처럼 생겼네요. 이곳은 메인 무대인 수변 정원이고요. 여기서 보는 출렁다리도 멋있네요. 밑에서 보니 배를 정박할 때 사용하는 닷 같아 보입니다. 지금 시각이 5시 다 되어 가는데요. GPX를 보니 오늘 14km 정도 걸었는데요. 걷는 데만 대략 4시간 20분, 총 5시간 40분 정도 걸렸네요. 이번에도 좀 많이 걸었습니다. 긴 코스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짧고 쉽게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추천해 드릴게요. 가람누리 전망대에서 출발해 Y형 출렁다리를 일부 걷고요.
비둘기낭 폭포를 둘러본 후 한탄강 하늘다리를 건너세요. 그리고 데크길을 지나 마당교를 건넌 후 한탄강 가든 페스타를 가로질러 출렁다리를 건너서 다시 가람누리 전망대 쪽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코스를 이렇게 잡으면 대략 3 내지 4km 정도를 걷게 되고요. 한탄강 주변의 절경을 감상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그늘이었던 협곡이 지금은 햇빛을 받아 잘 보이네요. 오늘 한탄강 주상 전리길을 계획대로 걷지 못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정말 좋았고요. 출렁다리도 생각했던 것보다 멋졌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